조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연휴 이후 첫날 거래에서는 코스피가 1.6% 올랐고 오늘은 또 1.57% 오르면서 이틀간 1.56% 정도, 그래서 한 3%의 반등이 나온 그런 흐름입니다. 연휴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보다는 많이 오르지 못했죠. 자, 미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미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을 보면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전일에는 하락을 했죠. 전일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메타라는 회사, 구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죠. 메타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메타가 26%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다우지수나 나스닥, 특히 나스닥의 하락이 좀 깊었는데 하락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우리 증시도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미 증시는 4일간 연속 상승을 했고 우리 증시는 연휴 때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었고, 그런 흐름에서 미 증시가 급락했다고 급락 출발을 할 거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스피가 출발을 할 때는 약간 약하게 출발했죠.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결국 상승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후행스팬, 이 후행스팬이 어떻게 모양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의 후행스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캔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외바닥을 만들면서 호가되는 혹자들은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제 상승할 것이다. 이전에 나왔던 저점 2591포인트가 최저점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행스팬이 상승을 할 때 가파르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또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내를 드렸죠.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원달러 환율이 1210포인트 근처에 왔을 때 우리 지수가 2400이었다는 거, 그리고 월봉상에서 봤을 때에 20월선을 강하게 깨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60월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주봉에서 봤을 때 갭이 발생한 자리가 2400포인트였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2400포인트까지는 하락을 염두하는데, 반등이 크면 좋죠. 반등이 크면 클수록 종목들은 좀 살아날 수 있고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조지표 부분에서 RSI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거죠. RSI가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RSI 강도가 역시 같은 강도를 보여주면은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달에 갔던 고점 있죠? 올해 1월 달에 갔던 고점 3266포인트. 그 이후에 3316포인트로 올랐었죠. 그러나 RSI는 주가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졌습니다. RSI는. 그렇죠.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도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RSI는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월봉을 볼까요? 월봉에서는 2018년도의 고점이 나왔었고 2018년도의 고점,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 이후에 2021년도 6월 달에 3316포인트,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2018년도 1월 달의 고점이 2600에 비해서 무려 7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RSI는 낮아졌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2018년도의 RSI는 78.59였는데 작년도 6월 달에는 78.46이었어요. 조금 낮아졌죠. 이렇게 주가가 700포인트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RSI는 낮아졌다는 것. 이 다이버전스는 추세 전환을 의미합니다.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해야만 추세가 상승할 텐데, 추세가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다시 넘어설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RSI가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면서 추세가 상승을 지속하지 못할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봤을 때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지만 2018년 1월에 고점을 넘어섰지만 RSI는 낮아졌죠.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자, 후행 스팬 흐름을 잘 봅시다. 잘 보시고 후행 스팬의 각도가 가파를수록 우리는 매도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좋은데 후행 스팬이 완만해지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생기죠. 상승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후행 스팬이 강하게 상승 각도를 유지하면서 반등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표시한 그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는 종목 매도 대응은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종목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하루하루 흐름을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또 유동성 회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늘 신중하고 더 경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증시를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이렇게 5종목 있습니다. 덱스터는 VFX 용역 계약 체결에서 상승을 했고, 제너레이는 지난해 호실적 발표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H는 4분기 호실적 그리고 1분기 이익이 전년비 대폭 턴어라운드 전망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 넥슨 GT와 넷게임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넥슨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모바일 게임 오딘이 구글 매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 그리고 플레이 투 원 그리고 NFT 게임 사업 공개 기대감 등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5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5% 상승을 했고 종가 고가로 마감했다는 거,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덱스터는 현재 시가총액이 5,500억인데 재무적인 측면은 좀 약합니다. 500억의 매출액, 500억대 매출액이 재작년 좀 줄었고 점차 늘어가는 그런 분위기긴 하지만은 VFX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이 나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시가총액 5,500억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재무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은 있다라는 것. 현재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120과 241선 중간에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는 20주선과 60주선 중간에 위치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는 60주선을 갈 수도 있고 20주선을 회복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월봉에서도 이제 20월선을 향해 갈 수도 있고 또 기준선을 회복할 수도 있죠. 주가는 양날개를 갖고 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흐름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종가 고가를 만들면서 깨끗한 양봉을 만든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가장 확인해야 될 자리는 바로 121선 자리 23,300원을 회복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23,300원을 회복하면서 20주선을 회복하면 이제 안심을 해도 되겠죠. 121선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241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상승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예요. 상승에 제한이 있다는 것. 121선 위에 안착을 하더라도 주가가 최근에 하락이 깊어지면서 저항 매물대도 쌓여져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에 121선 안착을 확인하고 61선 부근과 이 구름층, 일목균형표 구름층에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1선 23,300원 확인을 한 다음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를 61선인 29,000원대부터 33,000원 사이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 근데 주봉에서 봤을 때
역시 저항대가 많죠. 20주선, 기준선 이런 자리가 다 저항대가 됩니다. 그런데 네, 덱스터의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제가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의 그 반등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코스닥이 975부터 990포인트 이 사이에 들어왔을 때 코스닥의 주도 성격을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안내를 드립니다. 코스닥이 975부터 990포인트 이 안에 진입했을 때 또다시 하락 전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속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은 바로 제가 표시한 그 가격대 지수가 들어왔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은 다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제노레이라는 종목인데요. 호실적 발표에 상승을 했고 장중에는 7.4% 상승했지만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으로 최근 저항대를 벗겨내는 흐름은 좋습니다만 음봉으로 마감한 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1월 달에 횡보했던 자리 9,700원부터 9,900원 횡보했다가 급락을 했는데 그 저항대를 벗겨내고 상승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박스, 이 박스를 정하고 그 다음에 2차 박스를 주봉에서 보고 2차 박스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주봉에서는 바로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까지의 박스 전개로 보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차 박스 구간을 돌파했죠. 1차 박스 구간을 돌파해서 2차 박스 구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주봉의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은 괜찮다. 오늘 7% 상승하면서 1,400원에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는 이 평평한 자리에 구름층 상단에 저항에 부딪힌 거죠. 이 평평한 자리는 매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주가가 선행했을 때 하는 자리인데 그 전에 26거래일 이전에서 거래됐던 그 패턴들, 그 패턴의 매물이 바로 저항대였고 결국 그것이 오늘의 고점이 저항대 매물로 하면서 오늘 주가가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밀린 상황에서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매도 목표가는 그 다음 평평한 자리 일목균형 구름층 상단 바로 이 자리가 이제 저항 매도가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주봉과 일치합니다. 주봉과 일치하는 자리니까요. 그 자리는 매도로 대응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BH인데요. BH가 오늘 주가가 이제 7% 상승을 했는데 4분기에 좋은 실적 그리고 1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영업이익이 아마 350억에서 4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은 7,700억. 그런데 이제 BH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1,100억의 영업이익, 내년도는 1,200억. 그래서 주가는 올해 현재 시가총액 7,700억인데 적정 시총인 1조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BH는 눌러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이제 올해는 2017년도에 갔던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BH는 눌러주면 땡큐 하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2만원대부터 2만 1,000원대 사이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만원부터 2만 1,000원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최고점 2017년도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넘어설 때까지 홀딩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영업이익 1,000억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적정 시총은 1조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넥슨GT인데요. 넥슨GT는 사우디의 국보펀드가 넥슨 지분을 매입했던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자, 이제 넥슨GT는 오늘 어떻게 보면 저항대에 부딪히고 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층 상단을 향했으니까요. 자, 다음 향해 가는 그림은 바로 이제 이 구름층이 높아지고 있죠. 구름층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높아진 구름층의 매도 대응도 괜찮겠습니다. 현재 기준선 자리가 앞으로 향이 가는 5거래일 뒤에 향이 가는 구름층 상단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는 지금 표시한 자리, 지금 표시한 구름층 상단을 보면서 매도 목표를 잡고 단기 매도 목표를 잡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주봉에서는 이제 기준선 지지를 받고 있죠. 기준선 지지를 받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제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단기 저항 매도 목표치는 기준선 자리, 현재 보이는 기준선 자리가 단기 저항 목표치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왔을 때는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눌러주고 다시 상승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차 저항 매도가는 기준선 자리, 1차 매도 대응 자리, 기준선 자리, 그리고 눌러줄 때는 매수, 그 다음에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1차 매도 대응, 2차 매도 대응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11% 급등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241선에서 행보를 하다가 241선 위에 안착했다는 것이죠. 근데 다음 주의해야 될 자리가 이제 121선 자리가 있고,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과 121선 자리가 거의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 상승의 저항 매도 마디 자리는 1차적으로 121선 자리, 그 다음은 구름층에 오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에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죠. 특히 거래가 많이 되었던, 거래 흔적이 많은 자리가 84,000원, 85,0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2차 저항 매도 가격인 이제 85,000원부터 88,000원 사이, 이 사이에서는 좀 매도 대응이 최종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고, 1차 매도 대응 가격은 85,500원 정도, 85,500원 정도가 1차 매도 대응 가격이 되겠죠. 다시금 정리하자면 2차 85,500원 1차 매도 대응 가격, 2차 대응 가격은 85,000원부터 88,000원 사이에 들어왔을 때 2차로 대응할 수 있는 매도 대응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덱스터, 제너레이, BH, 넥슨 GT,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제너레이, BH 이런 정보들은 눌러줄 때마다 매수하는 것. 그 다음에 넥슨 GT는 박스권을 정해놓고 구름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카카오 게임즈는 2차 대응 자리, 2차 매도 대응 자리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물린 종목이나 매도 포인트 안내가 필요한 종목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